안녕하세요. 부자코인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더리움을 준비를 해봤고요. 바로 좀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더리움이 어제, 그죠? 장에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7%, 8% 정도 하락을 했고, 그 전날에도 하락을 강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이 보시게 되더라도 비슷한 형태죠. 하락을 먼저 나왔고, 어제 큰 하락을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을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그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1% 반등을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윗꼬리 찍어 누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하락이 왜 나오는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하락이 길어지냐? 추가적인 하락이 막 나올 거냐? 아니면은 이대로 하락이 멈췄냐?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리플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이더리움 둘 중에 누가 더 좋냐. 근데 이제 지난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대 솔라나를 제가 다뤘습니다. 근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둘이 경쟁이 아니라, 일단 경쟁은 당연히 맞죠. 근데 둘이 붙는 게 아니라, 비슷한 계열로서 붙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방향성이 다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 리플과는 이더리움 이제 시가총액을 리플이 따라잡니 많이, 이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그러면은 내가 뭘 사야지 더 많이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결정이 나는 영상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알트코인을 지금은 어떤 코인을 잡아야 될까요? 만약에 다시 반등을 한다면은, 이런 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락을 막 했습니다. 근데 하락한 이유가 뭐였어요? 당연히 그린란드예요. 자, 두 가지인데,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노린다라고 하는 것,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은 관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일본 얘기가 있어요. 자, 일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일본이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0% 금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그리고 부자들이 어떻게 했냐?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은행은, 이제 일본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도 이자를 안 줘. 이거 들어보셨죠? 되게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돈을 빌렸을 때 금리가 낮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돈을 싸게 빌린 다음에 성장률이 좋은, 그죠? 금리가 조금 있는 그런 나라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에 따른 차익,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엔캐리 트레이드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빌리는 금리가, 이자가, 그죠? 올라버리게 된다면은, 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버리게 된다면은 이 차익이 줄어들겠죠. 혹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12월 달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이 흔들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다시 회복을 하고 그 이상 추가적인 상승까지 갔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린란드 관세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린란드와 비만약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고비 어디에요? 노보노디스크예요. 그러면서 같이 봐야 될 게 관세. 자, 그렇다는 소리는요, 이 그린란드는 덴마크예요. 덴마크. 왜 덴마크를 트럼프가 압박을 해? 그린란드를 내가 좀 가져갈게. 내가 좀 갖고 싶어. 왜냐면은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요충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외국 이제 지정학적으로 공격이 올 때 감지하기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 안보를 지킬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히토류가 있어, 히토류. 예, 요 자원.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중국을 압박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하여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해. 내가 가져갈게. 근데 덴마크 어떻게 할까요? 플러스 유럽들 뭐라고 할까요? 안 된다 하겠죠, 당연히. 안 되지, 그건. 안 돼.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트럼프도 지금 한 두 번째가 세 번째인가, 그렇게 지금 이제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래? 알겠어. 그러면은 딱 관세 때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린란드,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의 GDP 50%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만 치료제를 팔고 있는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차트입니다. 엄청난 우하락, 그죠? 우하향. 하락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소리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비트코인도 과거부터 이제 여기가 2025년도 2월 아까 하락을 한 노보노디스크가 2024년 7월 달부터 하락이 강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과거부터 우리 비트코인도 뭐 관세니 했었지만 잘 이겨내 왔다. 뭐 트럼프 때문에 더 올라간 것도 있지만 하여튼 둘 다 제일 중요한 건요. 단기적 이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단기성이다. 그쵸?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많은 코인들이 일단 어제 그리고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죠? 하락을 했는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그 모든 하락한 코인들이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외부적 요인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무조건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외부적 요인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고 단기성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무조건적으로 맞고요. 여태까지도 그래 왔고 그렇다면 이더리움의 가치에 손상이 있었는가? 프로젝트에 손상이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쵸? 그러면 이 하락은 그닥 의미가 없으며 단발성이고 현 구간에 굉장한 의미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하락 가능해요. 가능은 하지만 하락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디 간다? 상방이 길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한테는 기회가 왔다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을 이렇게 크게 보시게 되면요. 박스권, 횡보, 자리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그려놓은 추세선을 하방 이탈하는 순간 다시 이 구간까지 올 수 있겠다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은 여기 왔을 때 혹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로 1차, 2차, 3차로 손절 매도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슬슬 우리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알트들의 움직임이 약간씩 그죠? 엄청 강하진 않지만 아주 약간씩 들어와 주고 있고 그리고 공포 탄력 지수도 좋은 소식, 좋은 그림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 공포로 왔어. 공포가 즉 무슨 말입니까? 저점이란 소리예요. 사람들이 공포로 의해서 나갔다. 비트코인도 제로 구간까지 거의 가까이 왔고 여기서 기관들의 자금, ETF 자금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제로까지 안 갑니다. 탈 패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더리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욕심이 나는 자리다라는 건데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상대 속도 요걸 보시는 게 맞아요. 자 리플 XRP 대 이더리움 자 되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내용이 좀 그래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더리움이죠. 그리고 리플입니다. 리플을 이제 XRP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리플이라 부를게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니까 리플이 3배 가는 동안에 이더리움이 멈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총이 비슷해진다.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까? 그쵸? 과연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없었다란 말이죠. 비트코인이 움직여 이더리움이 가. 이더리움은 알트 대장이야. 그럼 이더리움은 비트보다 더 많이 움직여. 그럼 이제 이더리움이 움직이는 것보다 리플이 더 시원하게 3배 이상 상승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자,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가격보다 공급, 그리고 시가총액, 이게 더 중요합니다. 더 확실하게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시가총액은요, 가격 곱하기 유통량입니다. 근데 이 XRP죠, 리플은 몇 배를 더 많이 올라갈 때 더 필요한 자금 규모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발행한 코인 양이 많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는 소리는 그 가격을 지탱할 수요, 자금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를 받을 때,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변수, 촉매제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이 뉴스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현물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리플 IPO예요. 이제 기업 공개죠. 상장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가 규제 환경, 그것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자, 이 3가지는 가격 상승 촉매가 될 수 있지만 이더리움을 리플이 초월하는 그 촉매인지는 별개예요. 그죠? 아직도 심지어 확실치도 않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애초에 또 기능도 다르다는 소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플이 더 좋아, 혹은 이더리움이 더 좋아, 뭐 할 수 있는데, 시가총액 뭐 얘가 역전해 하실 수 있는데, 자, XRP는요, 그냥 각자의 역할이 뭐 다르다. 결제, 그리고 송금. 그쵸? 그 서사를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은요,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자동 실행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하여튼 이제 시장에서는요, 결국 순위보다 뭐 시가총액 누가 이기니 많이 이것보다 각자의 입장에서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플리패닝이라고 하는 이제 역전이죠. 그것을 뭐 보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고 이더리움 따라잡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죠? 그리고 그 힘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이더리움 여러분들 검색만 해보시게 돼도 바로 나옵니다. 레이어 2 앱스트랙스죠. 체인 매출 상위 10위권 진입했다. 벌써 나오고 있어요. 벌써.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다시 내일 차트 보면서 기술적으로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 손절을 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겠어, 조급해 하시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실 필요는 저는 절대로 없다 생각해요. 절대로. 이제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가져오죠. 이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분할로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거를 제가 문자나 폰방의 형태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번호를 보여드릴 거예요. 우측 상단에 4494에 1098번, 여기다가 저한테 숫자 3번이라고 문자로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등록 포함을 해드린 다음에 전체 발송으로 매수 비중, 매도 비중, 그리고 왜 매수를 해야 되며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까지 설명을 해서 같이 전체 발송으로 진행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 다 같이 소통을 진행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문자에 관련된 얘기고요. 혹은 소통방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코인들처럼 갈 거예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코큰에 수익 받던 것처럼. 그리고 XRP죠, 리플. 이제 과거에 좋은 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가져갔습니다, 리플은.
포트폴리오 관리하면서 얘도 리플이고요. 그리고 얘는 스텔라 루멘.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런 알트코인들은 언젠가는 100% 매도를 해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비트, 이더, 솔라나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져가시면서 지금 RWA든 AI든 어떤 알트를 잡아야 될까? 즉 얘네가 지금 무슨 소리란 뭐란 소리죠? 완전 최저점. 정말 최저점이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시고 잡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코인들처럼 수익 잘 챙겨서 가시는데 분할로 갈 거예요. 분할로. 풀매수 풀매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고 우리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냥 지정가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체결되게 좀 올라도 아쉽지 않고 떨어져도 힘들지 않게 요거는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여태까지 부자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